네, 제가 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데요. 오늘 구성 사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을 위해서 이쪽에 카메라가 있고 유튜브 업로드용 녹화를 위해서 여기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원고도 이쪽에서 조금씩 보면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가 중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보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어린 시절이나 오타가 났네요. 젊은 시절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였죠. 그런데 중년이라는 시기가 이거 흔들거리지 이렇게. 잠시만요. 왜 이렇게 흔들거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 중년이라는 시기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령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노년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많아졌죠. 그러나 최근까지에서도 이제 중년이란 뭐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년기는 언제부터일까? 사실은 이제 부성 5부가 이제 중년 부부 학교라 그래가지고 중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긴 한데 이게 뭐 시기가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죠. 문화나 또 시대에 따라서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그 미국 그 정신의학회 그 표준 진단 매뉴얼 DSM에 보면은 그 50세에서 64세까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부성 사부 중에서도 벌써 50세 이상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벌써 그렇죠. 또 어떤 학자들을 보면은 40세에서 60세까지가 중년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자신을 중년이라고 인정하는 시기는 점점 더 늦어지고 있다는 거, 그건 알 수 있죠. 중년기는 더 이상 젊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늙은 것도 아닌 이 중자가 가운데 중자잖아요. 그러니까 젊음과 늙음이 공존하는 시기라는 거죠. 우리는 보면은 보통 그 젊음을 인생의 가장 절정기라고 보고 늙어가는 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런데 중년기는 그러니까 이제 다가오는 이제 늙음 이제 젊음은 지나가고 있고 늙음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하루하루 늙어가지만 부정하고 싶은 그런 시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에 젊음이 최고다. 젊은 게 삶의 절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늙어가는 것은 피하고 싶게 되고 젊은 게 좋고 늙은 게 나쁘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자신이 중년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청춘의 모습으로 젊은 척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중년의 삶이 고달픈 것 같아요. 그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제가 또 이런 말씀드리 그렇지만 예전에는 막 이틀 밤을 새워도 괜찮았는데 괜찮지 않죠? 이틀 밤을 새워도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았는데 이제 40대 또 40대 중반 후반이 되면은 야 밤을 새우는 게 웬 말이냐 조금만 무리해도 막 병이 난다 그죠? 젊었을 때는 등산도 잘 하고 뒷산도 잘 올라갔죠. 이제는 조금만 올라가도 땀이 나고 숨이 차고 운동할 때 힘이 들고 외모가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흰머리가 생겨나고 주름이 생기고 몸매도 이제 배가 나오는 모습으로 이제 나도 이제 다 됐구나 라는 서글픈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런 이제 다양한 변화를 겪는 이 중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지금의 삶을 평가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꿈꿔왔던 대로 살고 있는가, 지금 모습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될 것인가, 이런 중요한 답을 찾는 시기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년기가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귀중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년에 대해서 중년기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그래서 내가 중년이라고 하면 이거 조금 조정할게요. 아이고 이게 좀 카메라 위치가 약간 제 마음에 안 드는데, 네, 그렇죠. 잠시만요. 조금만 조정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너무 흔들거려가지고 조금 내가 책상을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흔들거려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1번 중년은 어떤 시간인가. 그 미국의 한 유명한 패션 잡지가 더 이상 노화 방지라는 표현을 안 쓰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노화라는 것을 싸워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감으로써 매일 충실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얻는다고 말하면서 이제 아름다운 것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나이에 비해서 너무 젊어 보여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나이 치고는 너무 예쁘세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안 좋다는 거죠. 그냥 멋지다라고 표현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인식의 변화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우리 지금 사회가 이제 고령 사회로 이제 향해 가고 있는데,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기쁘고 축하할 일이지만은 중년 이후의 삶이 행복해져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연세에 비해서 너무 젊어 보여요 막 이렇게 말하면 이제 고맙다고 말하죠. 근데 뭐 자연스럽게 얘기하지만 그거가 이제 사실은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는 것이 왜 좋을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이에 비해서 젊게 보이는 것이 왜 좋을까? 뭐 젊다는 건 그 자체로 좋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때문에 화장품 모델 같은 걸 보면은 20대 젊은 사람들이, 요즘은 좀 달라지긴 했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다 당신도 이 화장품을 쓰면은 나처럼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최근 들어 좀 바뀌고 있어요. 그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가 이제 모델로 이제 커버걸이라는 잡지의 모델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20대로 돌아가려는 건 이제 욕심이기도 하고 이길 수 없는 그런 투쟁인데, 그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 미련을 버리고 나는 60대다 당당히 밝히는 사람들이 늘어간다는 겁니다. 그 나름의 60대는 60대 나름의, 어린이는 어린일 때, 청년은 청년일 때, 또 중년은 중년일 때, 노년일 때, 각자 그 때가 있고 아름다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년의 시기가 중간 평가의 시간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과거와 미래라고 좀 정해봤어요.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평가하고, 젊을 때는 지금 불만이 있어도 노력하면 꿈을 이룰 것 같다는 희망이 있어가지고 진짜 오늘 좀 내가 고생하면은 이렇게 진짜 고생하면 내일은 해가 뜰 거야. 근데 중년이 되고 나면은 이 젊을 때 꿈이 실현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나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현실에 눈을 떴다라고나 할까요? 또 이제 외형적으로 꿈을 이루었을지라도 그게 사실은 진정으로 원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이나 부와 또 명예,
이게 내 꿈을 포기한 걸 얻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갈림길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중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중년기에는 자식이 중요한데요. 젊었을 때도 자식이 중요하죠. 젊었을 때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젊었을 때 자녀와 중년기 때 자녀는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애정의 대상이고 양육 동기를 만족시켜주지만 중년기에는 자신이 이루지 못할 그 꿈을 이루어줄 그 나를 심리적인 죽음으로부터 구해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의 부모는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도와주는 거죠. 나의 꿈과 나의 일을 이어가려는 거. 자녀가 잘 되면 결국은 자신이 잘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은 이 죽음을 뛰어넘고자 하는 그 본능적인 그런 것으로서 이 자식이 나의 꿈과 일이 이어질까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중년이 되니까 내가 내 꿈을 직접 이루기에는 이미 늦었고 힘드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자식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이래서 이제 중년의 그 멋이랄까요, 중년의 아름다움은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배려에 있다. 이게 성공의 주체가 나에게서 자녀로 바뀐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또 중년의 부모에는 자녀들이 반항하는 것을 참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저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그 방식을 배우지 못했어요. 슬프고 화가 나고 잘못하고 이런 부끄러운 이런 거를 제대로 표현하는 걸 배우지 못했고,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하거나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할 때 그거를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배운 적도 없습니다. 지금의 좀 우리 세대도 그렇고 우리 좀 윗세대도 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당황하고 화가 나는 거죠. 문 꽝 닫고 들어가면은 문 꽝 닫고 들어가면은 화가 나는 겁니다. 자녀들로부터 배우자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너무 열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족에서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주고받을 때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도 부정적인 감정도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직면하고 빨리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도록 도와줘요. 나와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표현하면은 인간관계 활력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래 배우자들의 흉을 보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내 남편인데 이런 식으로 자식들 속상한 거 다 얘기하고 나서 겨우 또 자녀들 칭찬으로 끝을 맺기도 하죠. 그래서 흉을 본다는 게 꼭 나쁘다기보다는 마음 놓고 흉을 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 가지고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야 되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년의 때 보면은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랑을 통해서 공급이 된다는 거죠. 사람의 성장하는데 이 도움이 되는 건강한 사랑과 상한 사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건강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줘야 된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아니라 모든 종류의 대인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부인이 남편의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부인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해버린 사랑을 하는 부분은 상대방을 지배하고 소유하려고 애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넘어가고, 그러니까 중년이 되면은 여기 있듯이 심리적인 영역이 나이가 든다고 해서 퇴보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사실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발달하게 되고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들도 더욱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의 의미에 관심을 가지고 절대자와의 관계, 이게 젊은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유가 또 이런 이유도 있어요. 중년쯤 되어야지 인생에 관심을 가지거든요. 죽음에 관심을 가지거든요. 삶에 대해서. 그런 영적인 영역들이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영역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 적응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중년기는 큰 변화를 겪는 시기입니다. 젊음과 늙음이 교차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울러 볼 수 있는 그런 시기. 혈기는 없지만, 이상은 없지만 현실의 삶을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시기가 바로 중년의 시기라는 겁니다. 이번에 내가 만드는 인생에 보면 여러분 그 영화 그 즐거운 인생이라고 예전에 개봉했죠. 저도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직장인 4명이 하고 싶었던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살고 싶지만 현실을 무시하고 다르게 살기에는 또 쉽지 않다는 거죠. 새로운 걸 하기에는 열정이 좀 힘들지만 이제는 뭔가 결정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찾아나가야 될 때가 중년의 때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긍심이라는 것은 자신이 나를 인정해 주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가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다. 스스로 만족하는, 내가 갑인지 을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의 즐거움과 긍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을의 위치에 있어도 즐거울 수 있고 나를 믿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면은 제2의 인생을 위한 그 도전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나이가 들면은 그 관계가 달라져요. 의존적인 관계에서 독립적인 관계로, 나중에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이제 언제까지나 품 안에 놓고 키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여운 자식에서 이제 든든한 자식으로 변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은 내리 사랑이 아니라 주고받는 관계. 부족함이 있어도 그런 자리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년기와 청소년기가 사실은 제일 불안정한 시기잖아요. 갈등이 많고. 근데 그런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우리 구성사부 또 식구들이 해결하기 힘든 이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기에도 갈등이 있고 부모는 또 부모 나름대로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년의 부모는 어쨌든 이 중년의 부모는 내가 더 이상 젊지 않다는 걸 인정하면 자녀를 통해서 한계를 극복하려고 해요. 네가 잘 돼야지 내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관심을 쏟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지혜를 나누어주고 이렇게 그래서 이 중년기의 부모와 자녀가 모두가 다 중요한 삶의 과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이러한 때 이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만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역시 자녀에게 독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라는 것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부터는 나의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붙잡지 말고 떠나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또 중년의 시기에 때 보면은 또 이제 그 권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서 내가 가장인데, 야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가족 구성원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권위가 있는 사람은 나의 신분이나 지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뭐 아버지인데, 내가 뭐 저건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 부분은 또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신분이나 지위에 따른 권위주의는 버려. 사실은 중년이 힘이 많죠. 힘이 있고 능력도 있고. 예. 그렇지만 내가 뭔데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냐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능력을 키워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3번. 3번에 보면은 인생의 절정이라고 써 있죠. 그 중년기가 되면은 이제 나이가 들면은 나 젊었을 때는 진짜 왜 이렇게 덥지? 네. 젊었을 때는 진짜 기억력 좋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줄어드는 거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력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개인이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이 중요하고, 정보의 양이 중요하고, 그렇지만 요즘은 다 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손안에서 조그마한 컴퓨터,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잠깐 검색하는 것보다 기억력이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좀 바뀌었어요. 이게 중년의 시기에는 중요한 거는 정보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런데 중년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이제 절정에 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학교 때 공부 잘하고 엄청 똑똑한 애가 사회에서 잘 나가는 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되죠. 결국은 그 친구는 사장 되고 나는 사장 밑에 들어가서 일해야 되고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말이나 이론이나 현실에서는 많은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의 우등생이 사회에서 우등생이 아니죠. 학창 시절에 머리가 좋았다는 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사회생활이나 또 인생에서의 필요한 그런 상황적인 경험적인 연륜, 경험, 생활의 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인생의 절정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자원을 갖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 자원을 너무 의존하거나 그것이 너무 외적인 것이라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신분이나 지위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면 더더욱 위험해져요. 그건 빌린 거예요.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면 그건 위험한 거죠. 타이틀은 일시적인 겁니다. 직분이란 건 일시적인 겁니다. 그죠? 이런 얘기 좀 다음에 하고. 그래서 무게의 중심을 이 바깥쪽에 둬야 되지 않는 무게 중심을 외부에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무게 중심이 외부에 있으면은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집착하고 있던 거 버려지는 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 안에서 그런 이제 힘을 찾아야 되는 시기가 중년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중년의 그 삶에 보면은 의사소통에서도 이제 중요한 시기가 최절정의 시기가 중년의 시기예요. 집에 연로하신 부모님도 있고 한참 자라고 있는 자녀들이 있고 조직에서도 좀 중간 역할을 하게 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반대로 보면은 중년의 시대에 의사소통을 잘하기보다는 내 주장만을 하려고 어린애들 보면 세상 물정 모른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위쪽에 보면은 저 사람들이 이제 함부로 갔네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의사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제 마음이 통해야 되고 말이 통해야 되고 대화가 통해요. 그래서 그 정확히 묻고 정확히 답하고 이거 좀 빨리 지내야 돼요. 감정을 표현하는, 감정을 이해하는 듣기가 기본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4번. 그 에릭슨에 따르면은 그
중년기를 잘 보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발달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이 생산성은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 나의 꿈과 젊음을 연장시킬 수 있는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낌없는 나무가 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 때 멋있는 중년이 되는 겁니다. 흰머리가 약간 나기 시작하면서 젊은 세대를 도와주면서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띠는 것이 젊음이 갖지 못한 아름다움이죠. 여기도 써있는 테레사 수녀가 뭐였어요?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헤어질 때는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년의 시기는 선택하는 시기입니다. 청년 때는 미래의 꿈을 먹으면서 이겨나갈 힘이 있지만, 중년이 되면 이제는 그 미래가 버팀목이 되지 않으므로 현재가 중요해요. 엄격한 판단으로 현재를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이 현재를 평가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랑과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사랑은 가정을 또 이루고 결혼 생활을 통해서 사랑을 주고받으면 삶의 자양분을 얻는 거죠.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또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그런 관계 가운데서 부부간의 원만한 결혼 생활이 다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미래가 위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대한 이 평가도 현재 이 결혼 생활이 내가 꿈꾸던 것인가, 아니면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 거를 계속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구체적인 질문에 정직한 대답을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중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좌절이나 갈등들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고 서로 힘을 얻는 것이 중년에 살아갈 길이죠. 그래서 이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나의 모든 잠재력이 실현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년기에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사춘기처럼 그만큼 생각이 많고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동시에 또 그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중년은 심리적으로 미래와 과거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늙은 부모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또 자녀를 통해서 나의 과거가 다시 재생되는, 과거의 실수가 자녀를 통해서 눈앞에 보여지는 거죠. 이 자녀들에게 충고나 조언을 많이 하는 부모는 정말 나의 아쉬운 과거들을 자녀들이 되풀이 할까, 이런 염려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년일수록 일상생활이라는 가정, 이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고, 이 가정에서 그것을 풀어주고 가정에서 대화하고 돌보아주는, 이 가정에서 가족들의 모든 것이 힘을 얻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중년기에 가장 힘써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오늘 조금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짧게 했는데, 이 일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중년의 삶이 어떤 것인가,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이제 참고하면서 많은 또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그 TV 보니까 중년의 때 보면은 깊이를 찾아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보면은 우리 그 클래식 연습할 때 보면은 그 연습실에 일할 때 보면은 그 피아노를 쳐서 연습을 하는데,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피아노를 친다 안 되는 부분인데,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데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무조건 반복 연주를 한다. 계속 치는 겁니다. 똑같은 부분은 계속 하다 보면은 막혔던 대목이 확 좋아지고 뚫리는 재미를 경험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니까 작은 변화를 찾아내가지고 조금 더 들어가는, 이게 중년기에 우리가 느껴야 될 재미가 그런 것이 아닐까. 생산성, 일을 막 느리고 막 아웃풋을 많이 뽑아내고 효율성, 이거는 이제 아니라 깊이 있는 삶, 무게중심이 변화되는,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존경과 감사를 받는 이런 깊이에서 의미를 찾아보자는 거죠.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성사부 모든 회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